아름답기로 유명한 한국 전통 신발에서 출발해 두 번의 세계 정상 정복, 지금도 고급 운동화 생산 세계 2위를 유지하는 한국 근현대의 신발 산업 성장과 발전에 세계는 놀랐다. 100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한 신발 산업이 대한민국 신발 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연다. 한국의 5대 내수 브랜드는 근대 신발 산업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일본의 고무신 기술에 한국의 전통 신발 해를 접목한 고무신이 나왔는데, 이 고무신은 1912년 이성원이 특허를 낸 고무신으로 당시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다. 해방 이후 노동력이 풍부한 부산을 거점으로 태화고무공업사, 국제고무공업사, 동양고무공업사, 보생고무 등 현재 신발 산업의 기초를 마련한 신발 기업들이 탄생했으며, 이들 기업은 한국 전쟁 등을 통해 대량 생산 기술과 안정성을 갖추게 된다. 이때의 신생 기업 중 국제 상사는 현재 프로스펙스, 김연아 W를 생산하는 LS 네트웍스로 이어지며 전통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동양고무공업은 지금의 화승으로 이어져 국내에서는 르카프 브랜드로, 해외에서는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의 고급 운동화를 생산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의 신발 산업은 1970년대를 거쳐 1980, 9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를 두 번 정복하는 역사를 기록한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50년대 미국의 수요 증가 및 공급자인 일본, 이탈리아 등의 임금 상승에 한국 기업의 기술 여건, 정부의 수출 의지가 맞물려 우리는 신발 산업 1차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된다. 70년도 초에 한참 우리나라의 이제 신발 수출이 한참 많이 되고 할 때입니다. 할 때인데 태화고무도 다른 여타 고무공장과 같이 포화 신발을 주력으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포화 신발이 아주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 외국으로부터 오다를 많이 받아가지고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근대 운동화 산업의 효시가 된 가황공정의 포화 제품은 기반 기술 여건, 경제 환경 등이 이뤄낸 기회였다. 나이키, 리복 등 당시 신생 기업이 고기능 제품으로 소비자 니즈를 부합하려던 시기로 부산은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대량 생산 체제를 이루고 높은 품질과 적정 가격이 가능했다. 이에 세계 각국 공장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감소와 함께 자국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의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되는데, 국제, 진양, 삼화, 동양 등 한국 신발 공장들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과감한 투자를 하고 앞선 신발 생산 공정의 도입으로 기술을 안정화해 적극적으로 수출을 전개한다. 이로써 부산은 세계 최대 규모 포화 생산 기지로 우뚝 서며 1970년대 신발 산업 기반과 명성을 구축하게 된다. 그 후 소비자는 조깅 붐을 따라 운동화 기능에 열광했고, 우리의 신발 산업은 신제품 개발과 대량 생산 시대를 맞이한다. 1980, 90년대를 꽃피웠던 새로운 도전, 바로 냉연 공정을 적용한 제품들이다. 냉연 공정은 스포츠화 생산에 적합한 공정으로 새로운 소재와 기능이 부과된 신제품 개발이 가능했다. 국제 상사는 1972년 세계 최대 규모의 신발 공장을 사상에 완공해 새로운 시설과 공정으로 한국 신발 산업을 견인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성장과 태광실업, 삼양통상, 대신교역, 세원,
풍원, 화승 등 부산의 세계적인 생산 클러스터와 국제적인 수출 기반을 토대로 한 글로벌 브랜드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은 운동화 생산 세계 정복의 2차 성장기를 구가하게 된다. 고기능성 제품은 한국에서만 경제적인 생산이 가능하기에 한국의 입지적 우위를 강화하는 데 항목했다. 또한 정부의 전략 산업 지원과 수출 지원책도 신발 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때가 1976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일본에 있는 일본 고무로부터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주문도 받고 하는 게 이제 한국의 사마였는데 일본 고무에서 마침 그 신발을 사가고 있던 나이키가 즉 그 당시 회사 이름으로서 블루리본 스포츠가 일본 고무에다 물었단 말이에요. 한국에 가면 어떤 회사하고 하면은 좋겠느냐. 그때는 일본 고무가 한국의 부산에 삼하로 가라 하니까 그 내용이 이제 수출 책임자였던 저에게 전달이 와서 필립 나이트가 한국에 오고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그게 나이키의 효시 오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해 나가면서 섬유 산업도 발전하고 중화학공업도 발전하면서 그 덕을 많이 본 거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자재나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금융 산업도 그렇고 실제 한국 신발이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고 경쟁력도 있었던 거는 어떤 부품, 소재, 자재 거기에 혁신들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끊임없는 교육과 품질 관리로 기술 개발이 가능했던 한국 신발 기업. 이로써 우리는 1970년대에 이어 세계 생산 시장을 독점적으로 석권하는 또 한 번의 놀라운 산업 역사를 기록했다.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는 글로벌 브랜드의 한국 진출과 토종 브랜드의 탄생 등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된다. 1981년 국제상사 프로스펙스 브랜드 사업 개시, 1982년 리복 에어로빅화 프리스타일 출시, 1989년 펌프 출시, 1985년 나이키 에어조단 출시, 1986년 르카프 브랜드 사업 시작, 아디다스, 리복 한국 진출, 1988년 학산의 비트로, 성우실업의 트랙스타가 창업하게 된다. 1994년 내수 점유율이 프로스펙스 1위, 르카프 2위, 나이키 3위로 프로스펙스와 르카프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로 거듭났다. 그러나 해외 진출 측면을 보면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게임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브랜드 사업 국제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성장 기회는 놓치게 된다. 대한민국 신발업계는 이제 이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민주화 이렇게 투쟁으로 해서 실제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침체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세계 신발 공급의 한 70-80% 정도를 이제 공급할 정도로 이 대만 신발업계가 많이 이제 커지고 한국 신발업계는 이제 많이 위축이 이제 되어 왔었습니다. 회사 규모, 인력, 자본, 제품 개발력을 지닌 국제 상사와 화승이 해외 브랜드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글로벌 브랜드 진출의 걸림돌로 남아있다. 1990년대에는 해외 투자가 본격화된다. 1991년 중국의 첫 신발 투자 진출, 1992년 베트남의 직접 투자 진출이 이어지면서 1994년에는 5개 업체에서 30개 라인이 가동되던 것이 1995년에는 25개 업체에서 60개 라인이 가동된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국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이 많이 성장했다. 트랙스타의 경우 세계 아웃도어 14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휠라 코리아는 2007년 휠라 본사를 비롯해 2014년 타이틀 리스트, 풋조이의 아큐시네트를 인수하고 2013년 이랜드는 K-스위스 본사를 인수하는 등 일부 기업은 한국 신발 브랜드를 통해 성장을 꾀하고
일부 기업은 해외 브랜드 인수 전략을 통한 한국의 글로벌 브랜드 진출에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 국내 브랜드들은 브랜드 파워가 생겼고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 당시 이제 경등산하고 이 스키부츠처럼 생긴 인라인 스케이트하고 이렇게 융합해서 만든 것이 K2 소프트부스 인라인 스케이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굉장히 이제 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성장했고 저희 회사도 덩달아서 이제 작은 규모에서 좀 큰 규모로 이렇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한국 신발 산업의 재도약과 부흥을 꿈꾸며 정부에서는 2000년대 지역 전략 산업에 포함해 진흥 사업을 시작했다. 다방면에서 신발 산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늘 위기의식은 남아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공법을 들인다는 거, 이 부분들은 정말 수많은 산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정형이 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부분들을 메인 생산에 적합한 공정을 만드는 데서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깼건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신발 산업을 바라볼 때에 한동안은 이 OEM 쪽의 비즈니스 잠재력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자기 브랜드 하는 업체에 과도한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OEM은 OEM대로 열심히 하고 내 브랜드,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는 비장의 무기를 하나씩 갈아가지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그래야 무슨 뭐 그렇죠? 미래의 불안감도 없애고 그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많기에 신발 산업의 새로운 흐름은 열려 있다. 그 흐름의 열쇠를 찾는 게 신발인들에게는 지속되는 과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신발 산업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스피드 팩토리는 해외 생산을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맞춤형 생산과 자동화가 가능하고 신제품 생산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 맞춤형 신발, 또 인공지능의 신발 등이 이제 갈수록 중요해질 것을 이제 봅니다. 보고 마케팅 전략에서 본다면은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또 생체 인식, 가상 현실 등을 이제 활용해서 첨단 마케팅을 다양한 정보하고 채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주관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이기이자 이제 기회라고 이제 봅니다만은 능동적인 대처만이자 생겨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 아디다스가 구상하고 있는 화승 스피드 팩토리의 경우 신제품 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1.5개월 이내로 줄이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3D 프린트 기술이 불러올 새로운 혁신으로 신발 제작 기간의 단축과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혁신적이면서 기존 흐름의 전환이 요구되기에 향후 전략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이 기존 유통체계를 흔들면서 신발 매장이 바뀌고 도매상과 무역상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세계를 2번 정복한 한국 신발의 저력과 세계 최적의 인터넷 환경을 활용해 새로운 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신발 산업 발전을 위해선 신발 산업이 첨단 미래 산업, 글로벌 산업임을 홍보하고 기술, 디자인, 글로벌 인력의 육성과 함께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인해야 할 것이다. 1차 때, 2000년도 초반 때 이제
신발에 대한 투자가 많았었죠. 부산 신발 지능센터도 그때 형성이 됐고요. 시스템을 도와주거나 그런 거에 더 투자할 수 있거나 어떤 영역을 볼 수 있는 그런 쪽 부분도 국가기관도 다시 한번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력 유치를 위한 장학금, 산학 벤처기업 육성 등의 기업 투자도 필요하다. 또 기업이 자동화, 스마트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산업 흐름에 편승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듯 세계 최고 신발 R&D 클러스터 기능 확충과 오더 창출, 글로벌 진출, 마케팅 역량 강화를 꾀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한국 신발 산업의 미래는 미래가 아니라 곧 현실로 실현될 것이다. 차별화된 기술과 기능성 신발, 고부가 가치 부품 산업을 바탕으로 세계와 맞서는 한국 신발 산업. 아름다운 도전이 함께하는 한국 신발 산업은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합니다.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한국 신발. K슈즈가 세계 1등을 기원합니다.